연습 문제 2의 1, 2번이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얘는 아마 여기까지 풀다가 막히시지 않았을까. 루트 2 플러스 1의 밖에 근호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 마이너스 2 루트 2에 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를 사실 이중근호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조금 많이 계산을 해봤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3-2 루트 2를 보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3이고 빼기 2 곱하기 2의 곱. 이거 나옵니다. 약간 어거지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내기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높아심 때문에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의 4분의 1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2분의 1 제곱이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쓸게요. 그럼 둘 다 2분의 1 제곱이니까 한 방에 쓸 수 있지.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암산 좀 합시다. 얘랑 얘 곱하면 얼마죠? 1. 뭐 제가 식을 진짜 다 쓴다라고 하면 둘 다 2분의 1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냥 1 나오겠지. 맞습니까? 됐어?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걸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이중근호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굉장히 교과서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정상인 분이면 현재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이면 이건 사실 내면 안 되는 문제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일단 저는 제곱근 기호보다 다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라고 했어요. 54는 27 곱하기 2지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에 세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3분의 1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천천히 쓸게. 자,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제곱의 6분의 1 제곱이죠. 6제곱근.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홀수 제곱근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냥 근호 앞에 부호 밖으로 빼내도 된다라고 했지. 예를 드는 거야 이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도 마이너스 2고 이것도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앞으로 빼내면 4분의 1만 남을 텐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세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천천히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맨 앞에 거부터 3분의 1제곱 각각으로 들어가면 2의 3분의 1제곱, 뒤에 거는 그냥 3이 되겠고 중간에 거는 2분의 3의 2의 3분의 1제곱 둘이 곱하면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얘를 간단히 해야 되잖아. 간단히 하려면 얘는 지금 나열된 식이고 인수분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수단위에서 이게 처음엔 어색할 텐데 여기 다 밑이 2인식이 있죠 지금. 밑이 2인식. 얘는 밑이 3인식이 없습니다. 얘도 없고. 여기 있긴 있네. 그때는 밑이 2인식을 기준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얘로 묶어낼게. 여기서는 뭐 남아? 3. 여기서는 뭐 남아? 이제 마지막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남아야 될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얘가 있어야 돼. 왜일까요? 그래야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이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다항식이랑 좀 다르게. 어색하지만 분배 법칙을 썼을 때 연산 결과가 얘가 맞으니까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에서 빼면 1이고요. 1 더하기 3 하면 4죠, 4. 자, 이렇게 쓰셔도 답이고 4를 먼저 쓰고 세제곱근 2 이렇게 쓰셔도 답이겠지. 자, 됐죠? 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야, 왜 안 넘어가? 7번. 자,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 지수식의 값이 루트 5라고 주어졌고 a 곱하기 b는 세제곱근 5일 때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 루트 5. 그 다음에 얘도 루트 5. 근데 지금 a 곱하기 b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a, b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했으니까 양변 몇 분의 몇 제곱하면 되겠니? 2x분의 1제곱. 그럼 왼쪽은 a만 남을 거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제곱? 3y분의 1제곱. 그래야 b만 남을 거 아닌가? 지수 법칙에서. 자, 근데 주어진 힌트가 둘의 곱이 세제곱근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좌변은 a, b가 될 때고 얘는 밑은 루트 5로 동일하니까 지수끼리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세제곱근 루트 5가 나온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루트 5는 5의 몇 제곱? 2분의 1 제곱. 그럼 얘는 5에 여기 지수에다 다 2분의 1 갖다 곱하면 되지. 얘는 5에 3분의 1 제곱.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랑 얘랑 같으면 되죠. 양변에 뭐 곱할래? 12 곱하면 4 그대로 얻어낼 수 있지. 그냥 딱 얻어낼 수 있게 숫자가 세팅되니까 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됐어요? 자, 지울게. 자, 8번. 8번도 뭐 이 정도 정리는 이제 가뿐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항식이 익숙할 것이고 지수식으로 곱셈 공식 적용하는 게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치환해. 이거 A, B라고 치환하면 A 곱하기 B는 얼마야? 1이지. 1입니다. 둘은 곱했을 때 지수가 빵 되니까 A 곱하기 B는 1이에요. 나는 저 상태 그대로 세제곱을 할 수도 있지만 식의 계산이 다항식이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저는 얘를 이용해서 이놈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일단은 세제곱, 높은 거듭 제곱이 나왔으니까 제가 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세제곱을 하는데
이걸 좀 센스 있게 쓰셔야 될 것 같아. 센스 있게. 그냥 냅다 전개한다기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쁠 것 같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근데 이게 뭘까요? x 이건 얼마? 1. 그럼 이 뒤에는 얼마? 3x 여기까지 돼? 자 이제 얘는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니? 2. 이거 세제곱하면 2분의 1. 그럼 끝났네. 3x 넘기면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5죠. 그럼 양변에 2 곱하시면 5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고 아니면 직접 대입하셔도 같은 답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세제곱 공식을 적절히 변형하면 구하라는 식이 나오게 문제 자체가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치환했다라는 생각에서 이놈을 풀어볼게 그대로. 자, 지금 얘는 문제가 얘를 세제곱을 전개하고 싶니? 하기 싫지 않아? 이거를 전개 하나마나 해보지 않더라도 식은 굉장히 복잡해질 게 자명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아래쪽 밑에 있는 애를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이 상태로 세제곱을 할 건 아니잖아. 그럼 문제는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요거네.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제가 x제곱을 한번 해볼게. 근데 지금 AB가 얼마?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면 약간 센스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식이 세제곱을 전개하면 복잡해질 게 자명하잖아. 아마도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완전 제곱식이어서 근호 바깥으로 나오게 장치가 돼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셔야 돼. 자, 이게 x제곱입니다. 그럼 양변에 제가 4를 빼줄게요. 이렇게 되지 않아? 아이고, 왼쪽 잘못 썼어. 이렇게. 그런데 그냥 여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1이니까. 왜? 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비슷한 거 1학년 때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도. 근호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식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고 이 바깥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결국 뭘로 나오겠어요? a 마이너스 b로 나오겠죠. 이게 근호 안에 있는 애고 정확하게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로 나올 텐데 이쪽 게 더 크죠, 얘보다. 더 크니까 앞에 건 a 마이너스 b로 나올 거고 뒤에는 여기서 x를 빼면 x가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천천히 쓰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b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요. 내가 얘를 b라고 뒀으니까 저거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즉 2분의 1이지. 됐어? 됐지요? 그 다음 질문. 내일 명예쌤 결혼하는 건 아니? 여러분. 내일 국어 선생님 결혼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없다는데.
초대를 한다고? 학생들까지 오면. 자, 다음에 대한 FK가 2분의 1이다. 이건 뭐 그냥 계산 문제네요. FK면 X자리에 K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 볼게. 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그냥 X자리에 K 집어넣은 거고 FK가 2분의 1이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2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1이랑 얘랑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얘랑 얘랑 계산.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A의 K제곱. 얘랑 얘랑 계산.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3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 양변에 뭐 곱할까? 이쁘게. A K제곱. A의 K제곱 곱하면 얘는 A의 2K제곱 될 거고 얘랑 얘랑 역수니까 1. 그럼 앞에 기본 문제처럼 A의 2K제곱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F2K는 이거잖아. K자리에 2K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A를 구하고 K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A의 2K제곱까지만 구하면 끝이야. 이게 3이라며. 이게 3. 얘는 안 썼네. 역수니까 3분의 1. 자, 저는 귀찮으니까 분모 분자에 3 곱하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9 빼기 1이니까 8. 5분의 4. 됐어? 모든 걸 다 봤지. 수능 문제는. 자, 2-4번. A는 스몰 a는 0에서 1 사이인 숫자입니다. 근데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인. 자, 나눠 때 몫은 정수이고 나머지가 2래. 그럼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보면 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거 가로로 쓰는 거 배웠죠? 가로로 먼저 표현을 해야지. 수학도 표현하는 학문이라고 했고. 자,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눴대요. 얘를 3으로 나눴어? 그럼 뒤에 곱해진 애가 뭐야? 몫을 보통 우리가 Q라고 쓰죠. 그 다음에 뒤에 더해진 애가 나머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지. 근데 특별히 조건이 주어지기를 단 Q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봐. 10의 a제곱을 3q 플러스 2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지? 맞습니다. 근데 q가 정수라고 하면 정수가 셀 수 있니? 정수의 개수를? 연락에 많아요. 무수히 많으면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 처음에 a의 범위가 제한돼 있죠? 그럼 a가 0, 초가 1 미만이면 내가 궁금한 거는 a의 범위가 아니라 이놈의 범위예요. 이놈의 범위를 먼저 구해내셔야 돼. a의 범위가 아니고 그럼 뭐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a가 이 범위라며 그럼 10의 0제곱보다는 10의 a제곱이 커야 되고 그냥 지수적으로 다 올리면 되지. 10은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게 자명하니까 a가 저 범위라면 10의 a제곱도 이 범위일 거 맞을 겁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1. 얘는 얼마? 10. 자, 그 다음에 뭐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서술해 볼게. 이게 이거라며 3q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만 구하시면 돼요. 정수. q는 정수라고 했어. 언제부터 처음 만족되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더 이상은 만족 안 되지.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가운데 마이너스 1이니까 부등식 성립 안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q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q가 0이면 10의 a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
그럼 A는 로그 상용 로그 2가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Q가 1일 때 Q가 1이면 10의 A제곱이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5. 그럼 스몰 a는 로그 5가 되겠고, 세 번째 Q가 2일 때 10의 A제곱은 8. 자, 그럼 A는 로그 8 나오겠지? 이거 다 더하래. A값. 자, 이거 다 더하면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그대로 밑은 10인 상용 로그 2, 5, 8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80. 이제 암산 좀 할게. 80은 8 곱하기 10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고 3 로그 2 플러스 1. 답은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쁜 형태로 2-6번 그 다음이 자, 지금 혹시 과제를 못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푸는 거라도 똑바로 보고 다시 풀어봐야 돼. 집에서. 이 책의 연습 문제 하나하나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뭐 센 같은 문제집처럼 어떤 한 가지 대표 유형이 있고 비슷한 문제가 쫙 있는 책이 아니라 연습 문제가 다 조금씩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암기 수준으로 유형을 좀 잘 봐주시고. 자, 연습 문제 2-6번. 로그 2의 23의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린 값을 x라고 하자.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렸대. 버렸다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는 소수 첫째 자리 이하 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4 나오겠죠? 버림, 반올림, 내림 이거 배웠지? 소수 첫째 자리에 갖다 버린다는 건 이거 그냥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애면 이게 뭐랑 비슷해 보이니 왠지? 한글로 표현하면 정수 부분이고 기호로 표현하면 가우스 아니야? 양수일 때. 이건 이렇게 되겠고 5.12 같은 애는 소수 첫째 자리 이하 갖다 버리면 5로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린 값은 한글로 표현하면 정수 부분 말합니다. 정수 부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3 때 만약에 내가 이놈의 정수 부분을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합니까? 물론 암산하실 텐데 이 과정을 거쳐서 암산하지 않아? 88이 64, 99, 81, 이거 8이고 9니까 얘는 8점 어쩌고 저쩌고겠구나. 그럼 정수 부분은 8이겠네.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을 구하죠. 아직은 로그라는 기호가 낯설겠지만 로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등식을 작성할 때 유의하실 점은 이 왼쪽 오른쪽은 무슨 수가 와야 돼? 정수가 와야 돼요. 정수가 와야 되고 크기의 차는 1만큼 와야 되죠.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23이면 일단 밑이 2인 로그인데 정수로 나오려면 진수 자리가 2의 거듭 제곱꼴이어야 되지.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듭 제곱꼴. 근데 23보다 작대. 얼마 쓰겠어 일단? 16 쓰지 않겠니? 이렇게 써야만. 이거랑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식을 표현하는 도구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냥 똑같습니다. 이건 얼마? 4. 얘는 5. 그럼 이 형님은 4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소수 첫째 자리 이하 갖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4가 나오겠죠. x는 4입니다. 구했고. 됐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로그 3의 141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아, 불쾌해. 반올림했대. 반올림하면 만약에 반올림했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로 나오죠? 5로 나옵니다. 얘는 얼마로 나오죠? 5로 나오지? 그럼 이런 범위가 필요하네. 예를 들면 또 예를 드는데 3.5 이상이고
4.5 미만이면 반올림하면 다 뭘로 나옵니까? 4. 반올림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어떤 0.5라는 부등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0.5라는 부등식.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마지막에 일단 알 수 없지만 루트 3이 1.7이라고 지금 주어졌네. 루트 3이 1.7이라고. 자, 그럼 얘랑 비슷하게 먼저 정수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얘는 밑이 3인 로그죠. 그럼 81보다는 클 겁니다. 243보다는 확실히 작겠지.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4. 5예요. 요까지 돼? 근데 4초가 5 미만인데 반올림에서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음.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다고 해주셈. 그럼 나는 이놈이 4랑 5 사이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수는 뭐냐면 4.5예요. 4.5. 4.5, 이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해. 이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데 4랑 4.5 사이에 있으면 반올림하면 4로 나오고 4.5 이상 5 미만이면 반올림하면 5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4.5가 기준이 돼야 돼요. 4.5가 뭘까라고 이제 멍하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로그라는 기호를 씌워줬잖아요. 81. 81 곱하기 루트 3이 이게 3.45 제곱 아닙니까? 아, 3의 4, 3.45 제곱이네. 3의 4.5 제곱 맞지? 자, 그럼 81 곱하기 루트 3. 문제 루트 3을 근사값으로 얼마로 계산하래? 1.7. 제가 곱셈을 잘 못해요. 개 어렵다. 137.7이지. 맞아? 그럼 137.7이면 얘보다는 141이 큰 거 맞죠? 이제 부등식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세워본 겁니다. 이게 3의 몇 제곱이라고? 4.5제곱. 그럼 3의 4.5제곱이니까 밑이 3인 로그 씌워져 있으니까 왼쪽은 4.5가 되겠고 얘는 5죠. 그럼 얘는 반올림하면 얼마? 5. 반올림한 값 구하려면 5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했을 때는 어떤 0.5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이 주어졌지만 이게 뭐 밑이 2인 로그면 루트 2가 주어질 거고 아마도 밑이 7인 로그면 루트 7이 주어지겠죠. 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이 방식 자체를 한번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지워도 되지? 니네 오징어 게임 봤니? 아, 니네 못 보나? 아, 스포하지 마. 나 아직 다 못 봤어. 근데 진짜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때 캐롤이 흘러나오지가 않으니까 저작권 때문에 연말 기분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니? 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캐롤이 울려 퍼진 적이 없나? 기억이 안 나네.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가 나 혼자 그런가? 모르겠다. 아무튼 2-10번. 자, 부지런히 질문을 받아야 진도를 나가겠네. 다음에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했습니다. 얘는 방금 전에 질문한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걔보다 쉬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정수 부분 구하려면 또 부등식을 작성해야 돼. 로그라는 기호가 어색하겠지만 부등식을 작성을 해봐. 얘는 결국 2 플러스 루트 3이 3점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럼 나의 부등식을 작성할 텐데 이쪽은 정수가 와야 돼요. 로그 2보다는 확실히 로그 2의 2.
얘가 큰 게 맞습니다. 3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근데 로그 2의 4보다는 작겠죠. 이쪽이 정수가 되게 아무거나 얼척없는 수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되죠? 그럼 로그 2의 2 플러스 루트 3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꼴이란 얘기입니다. 되지? 이제 하란 대로 해볼게. 이거 중3 때도 이런 거 했어요. 루트로 나왔을 뿐이고. 이게 정수 부분이죠. x. 이게 소수 부분이지. 얘네 양수니까 뭐 식을 조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일단 x는 얼마니 그럼? 1이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 갖다 빼면 되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 갖다 빼면 됩니다. 원래 숫자가 로그 2에 2 플러스 루트 3이고 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되죠? 그럼 2의 xy 제곱인데 xy를 먼저 구해봐야겠네. xy는 x는 1이니까 곱 하나만 하고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얘 좀 이쁘게 정리합시다. 1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로그 2의 2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뺄셈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겠네. 다 됩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2의 xy 제곱이니까 2의 자 이제 로그의 마지막 성질 이형님이랑 이형님 같으면 그냥 이거 내려 쓰면 된다라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깊은 증명을 하진 않았으나 일단 받아들여 달라고 했고 일단은 연산이 잘 돼야 돼. 이게 답이겠네. 극혐이라고? 왜? 재밌는데? 로그 재밌지 않니? 자, 그 다음이 12번. 뭐야 이게? 1번만. B의 C제곱은 9, C의 A제곱은 4. 당신은 2번? 오케이. 다 해야겠네. 일단은 지수식 3개가 주어졌는데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BC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텐데 잠깐만 조금 편한 방법이 있나 확인해 봅시다. 9의 C분의 1제곱 자 그냥 로그 이용해서 표현하자. 뭘로 표현할까? 자, 첫 번째 C는 로그 B의 9 A는 로그 C의 4 C는 뭐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B의 A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게 꼭 이렇게 잡으면 다른 방식이 없을까? 사용로그밖에 없나? 잠깐만 일단 해보자. B의 A제곱 A 로그 B 일단은 사용력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짱구를 굴려봐야 밑이 10인 로그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는 이렇게 되겠고 C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B의 A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B의 A제곱을 뭘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 A
로그 b만 구하면 되나? 그냥 이렇게 할게. b의 a제곱이 뭔지 몰라서 제가 뭐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사용 로그 취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 로그 b를 구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이게 계산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로그 b는 자, c분의 로그 9라고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럼 a 로그 b는 이게 지금 a죠. 아, b의 a제곱을 그냥 k라고 뒀어요, 제가.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한 거야. b의 a제곱을 k라고 두고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하면 a 로그 b가 로그 k지. a 로그 b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근데 얘도 복잡한가? 아,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다고 치고, 근데 식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더 낫겠네. 둘 다 C니까 A분의 1제곱하고 C분의 1제곱 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16은 4의 제곱이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A랑 C의 관계식을 먼저 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C는 2A고 이게 제일 쉽겠네. 나 뭐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했지? 이거 다 지워. 다 글러 먹었고 이렇게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C가 2A 제곱이니까 C가 2A니까 여기다 2A 집어넣으면 이거 9죠. 그리고 문제에서 B, C가 모두 양수라고 했어요. 이거 뭐 3이겠네. B, C가 양수면 A도 양수죠. 이거 다 글러 먹었어. 너무 복잡해. 이거 말고 로그 말고 그냥 지수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오케이? 제가 지금 옆으로 봐서 식을 관찰을 잘 못했는데 얘랑 얘가 둘 다 밑이 C입니다. C인데 오른쪽에 있는 4랑 16을 보면 그대로 2의 거듭제곱꼴이니까 A랑 C의 관계식 얻어낼 수 있지. A랑 C의 관계식 얻어내고 그 C 자리에 2A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양변 2분의 1 제곱해주면 그냥 3이죠.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는 게 문제에 B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C가 양수면 A도 양수예요. A, B, C 모두 양수죠. 양수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제가 수업 중에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지수식이든 로그식이든 무리식이든 상관없어요. 2개 이상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항상 문제의 출발입니다. 고3 때까지 똑같아요. 지금 이게 지수식이죠. 지수식인데 3개가 같다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그 같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K라고 두는 게 일단 출발이에요. 저 문제에. 이것도 어떤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저는 지금 지수식, 로그식만 썼는데 여기 무리식이 오든 삼각함수식이 오든 다 똑같습니다. 분수식이 오든. 앞으로는 다 그렇게 풀어내야만 해. 근데 얘를 K라고 두면 뭐 어떡할까? K라고 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얘네를 K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4의 X제곱도 K, 5의 Y제곱도 K, 20의 Z제곱도 K입니다. 맞죠? 이제 여기서 좀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밑에 써있는 수를 보면 4, 5, 20은 연관된 숫자 아니야? 4랑 5를 곱하면 20이 나오죠. 나옵니다.
자, 이거 x분의 1제곱 하면 굳이 이건 칠판에 적지 않을게. 얘는 y분의 1제곱. 자, 얘는 z분의 1제곱. 맞지? 근데 이 두 식만 곱해봐. 두 식 곱하면 뭐야? 20이죠? 곱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야 되겠고, 그럼 바로 나왔네. 얘도 20이라며.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자, 그럼 얘만 왼쪽으로 넘기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첫 번째 식의 값은 빵이죠. 빵.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지금 두 개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양변에 제가 x, y, z 곱해볼게. 자, x, y, z를 곱하면 여기는 y, z, 여기는 zx, 여기는 xy죠. 그럼 xy만 왼쪽으로 넘겼을 때 얘도 0이지. 맞습니까? 두 번째 식도 0입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로그 단원에 왜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지수로 푸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로 풀어드린 거고, 로그로 푼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x는 로그 4의 k고요. y는 로그 5의 k고 z는 로그 20의 k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밑이랑 진수 다 자리 바꾸면 이거 역수 취하면 되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꾸면 역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직접 이 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지수로 푸는 게 더 편안하다라고 보여지네요. 21번. 21번은 이거는 01년도인가 00년도인가 애들 수능 문제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봐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법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10진법만 주로 썼고 2진법, 8진법, 7진법 이런 걸 자세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문제의 의미랑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 일단 B1, 2, 3, 4가 0 또는 1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 2진법입니다. 그러니까 0 또는 1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런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그럼 우변에 써 있는 수가 가장 클 때는 여기가 다 뭐가 올 때지? 다 1이 올 때죠. 다 1이 올 때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증명은 배우지 않았으나 그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더하면 그 합이 1이 넘어갈까요? 1이 안 될까요? 직관적인 수준에서 일단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자를 먹는데 이런 규칙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매일 전날 먹은 양의 절반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날 피자 2분의 1판 절반을 먹어. 그 다음 날은 4분의 1. 그 다음 날은 8분의 1. 그 다음 날은 전날 먹은 양의 절반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도 아무리 먹어도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가 없죠. 1보다 작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 여기 써 있는 수는 이런 애들은 아무리 더해봐야 1보다는 작다. 사실 약간 정확한 극한값은 사실 1이라고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데 현재로서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1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출발은 이거예요. 2를 곱할 거야. 2를 왜 곱하냐라고 하면 B1, B2가 0이나 1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모에 있는 2를 하나 지워버리려고. 그러면 2가 1로 갔다가 1로 올라가면 좌변이 뭐 됩니까? 로그 7에 4. 그럼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얘는 B1, 2분의 B2, 2제곱분의 B3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이거 1보다 크니 작니? 작지?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맞죠? 1보다 작으면 B1은 1일까요? 0일까요? 0. 1이 되면 안 돼. 얘가 1보다 작다며. 0이어야만 하죠. B1은 반드시 0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 뭐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럼 얘는 0이니까 지울게. 그 다음에 나는 또 양변에 뭘 곱할까? 또 2를 곱합니다. 또 2를 곱하면 좌변은 2가 1로 갔다가 2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로그 7에 얼마? 16. 그럼 2 곱했으니까 B1은 빵이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보다 크니 작니? 크죠. 로그 7에 7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49보다는 작은 애가 써 있으니까 1과 2 사이겠지. 얘가 0이 되면 될까? 안 됩니다. 아까 확인해 봤지만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죽었다 계속 더해도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는 소리. 1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럼 1은 1로 넘겨볼게. 1은 넘기고 남은 애가 이거 남았어요. 우변은. 계속 같은 규칙이야. 근데 얘를 또 먼저 처리하고 2를 곱해야겠지. 이거 뭐라고 쓰면 됩니까? 로그 7에 7분의 16 되지. 1이 로그 7에 7이니까 이제 빨리 돼야지. 아직 여기서 버벅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2를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면 2가 1로 갔다 2 위로 올라가면 로그 7에 7분의 16에 제곱이 되겠고 2 곱했으니까 B3 2분의 B4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는 7분의 16 제곱하면 49분의 256이지? 이게 7보다 크니 작니? 작지. 진수자리가 7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 숫자는. 그지? 이 숫자는 결국은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으면 얘가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얘는 0이 돼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계속 식을 정리하면서 B1, 2, 3 시간만 충분하다면 뭐 B100이든 200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대로라면.